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부동산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윤석 교수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 강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짧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마 전에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큰 흐름을 일단 보시면요. 일단 그 대책의 발표에는 여러분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은요. 일단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지역을 말할 겁니다. 그런 지역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나도 몇천씩 올라가고 한다. 그리고 과다하게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매물이 부족한 투자 상황에서 투기 수요 등이 가세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 대비 공급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과열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부동산 세금을 규제를 하자. 특히 보유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당근과 채찍 정책이 다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세금은 규제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주택 공급량을 늘려서 공급의 양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화시키자. 그 부분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 가격의 안정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 있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일단은 그 보유세 인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우리 보유세라고 한다면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다 이제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것은 어떤 세금이냐? 재산세를 납부했던 납세 의무자 중에서 우리가 일정 요건의 토지와 주택을 과다 소유하고 있다면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자 받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라고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합산을 해서 그 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토지는 인별로 정부합산해서 5억을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은 역시 합산해서 80억을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오고 요 80%로 곱해주면은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이때 주택은 공시가격이 있고 토지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하고요. 그럼 별도 합산 토지도 공시지가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추가로 사용 조정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부담이 되는 거냐면 여기 앞에서 보다시피 종합부동산세는요. 요 합산한 금액이 6억이면 6억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7억 원이다. 그러면 7억 원에서 6억을 빼면 1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행 규정은 1억의 80%를 곱해줍니다. 그럼 8천만 원 줄어들죠. 그럼 거기에다가 0.5에서 2%의 누진세를 해줘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번에 인상하겠다는 것은 이 공정시장가액비를 인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당연히 요 비율이 높아지면 만약에 이게 90%로 인상이 된다. 그러면 8천이 아니라 9천이 될 것이고 9천에다 세율을 곱하면 높은 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공정시장가액비라고 합니다. 즉 시장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시장 비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율은 우리가 60에서 100%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종전에는 이 비율을 올리지 않았는데 앞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올리겠다는 거냐? 일단은 당초 정부는 현행 80%를 연 5%씩 올려서 우리가 85,
2020년도 90% 이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이거를 연 5%씩 100%까지 인상하겠다. 그러면은 80%를 5% 올리니까 85%, 85를 올리니까 90%, 95%, 2022년도는 100%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내년 2019년도는 당장 8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공시가격이 7억에서 6억을 빼주면은 여기다가 80%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8천이었단 말이에요. 1억이 80%니까. 그런데 여기다 이제 85%를 해주면 이 금액이 얼마로 올라가겠어요? 8,500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세금 부담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자, 해석이. 그다음에 적용 시점은 19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우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공시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겠다. 지금 현재는 이제 유형별 지역별로 해서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올라가고 이 비율이 올라가면 전체 세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세율도 이제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세율도. 그러면은 공시가격도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입비율도 높여주고 세율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현행 세율은 최하가 0.5에서 3억까지는 그 다음에 2%까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것은 직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의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 비율을 150%로 잡았었어요. 이게. 그러면 직전 연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나오면 15만 원까지만 내라. 100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만 내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원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당초 정부안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수정안은 더 올리겠다. 그래서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 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뭐 부산의 해운대 등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0.5를 이제 0.6, 0.1% 올리고 그 다음에 구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거는 3억 초과 6억 이하가 됩니다. 3억 초과 6억 이하. 1주택은 그러니까 공시가가 시가가 한 18억에서 23억, 다주택은 14에서 19억 정도. 이런 분들이 될 때는 0.9%, 그러면 0.7 대비 0.2%포인트를 올리는 거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근데 이걸 더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세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가 최고 세율을 이제 3.2%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비율을 요 3주택 이상이나 조정 지역의 2주택은 300%까지 인상하겠다. 그러면은 100만 원 나오던 것이 뭐 400만 원 나오면은 그동안에는 150만 원까지 냈는데 300을 다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략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산 사례 비교죠. 일단은 이제 과표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3억 원, 6억 원, 12억 이렇게 했는데 공시가격을 12억 7천 잡았으면은 과표는 왜 3억이냐. 우리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합해서 마이너스 일정 기준액을 차감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80%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공시가격이 12억 7천이지만 이거 다 빼고 나면 이제 3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로는 18억. 아무래도 요게 여러분 더 익숙하겠죠. 시가 10억짜리면은 현행은 이게 만원 단위니까 900만 원씩 94만 원이었는데 이게 99만 원으로 올라갈 거고요. 다만 수정안으로 적용했을 때 104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했더니 토탈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치니까 503만 원. 그렇죠? 이걸 매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매년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매년 납부 금액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억 원대 시가가 한 공시가격은 16억 5천, 시가는 한 23억 6천 원.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당초 안은 현행은 187만 원 나오는데 이걸 정부 안으로는 215만 원까지 했다가 913 대책에 따르면 293만 원까지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산세를 다 합쳤더니 이게 거의 세금이 832만 원. 오,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빨간 색깔 통해서 세금 부담률이 더 인상이 많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50억을 넘어가면 이건 뭐 더 커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 사례니까 여러분들 이건 시세가 이 정도면 거의 개인은 뭐 18억, 요 라인에 3억에서 6억 구간 여기에 된다 봐야죠. 그러니까 거의 5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돈 요 사이가 매년 부과된다. 과연 이것을 이런 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견뎌낼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똘똘한 채를 갖고 있지만 그분들을 고가주택자는 규제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정 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시가 한 14억짜리 합산 시가니까 집이 여러 채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 뭐 종로라든가 뭐 목동 쪽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다. 근데 합산했다. 그게 시가 한 14억짜리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초 하는 이게 99만, 현행 93만 원이고 정부는 99만 원인데 이게 144만 원 늘어날 예정이고요. 우리가 재산세까지 쭉 더해보면은 이게 432만 원. 네, 상당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억 구간 범위, 시가 13억, 공시가 13억 5천, 시가 19억대. 이럴 때는 정부 안으로는 228만 원이었습니다만 이게 수정을 하니까 거의 2배인 415만 원. 오, 부담이 크죠? 토탈 842만 원까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억 구간대로 오면은 거의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거죠, 이게. 예, 우리가 종부세가 1271만 원. 이렇게 늘어날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도 상당히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사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인상을 하겠다는 포커스가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가 포커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된 가격에 합해서 일정 기준액을 빼면 우리가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해주는데 지금 정부가 인상하겠다는 것은 요 공시평가 금액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입비율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 부담률도 인상하겠다. 그럼 전체 세금이 커지는 그런 구도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구도로 간다.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요게 우리가 종부세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기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보유세 외에 양도소득세도 우리가 좀 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20분 찍었나요?